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 예정인 현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비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고3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입시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지를 제 고3 생활의 경험,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제가 고3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3 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낄 것들이 생기부 준비와 수능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 특히 생기부 준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부 준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합격 비결과 저의 과목 선택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세특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인지 세특 작성 요령 및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월달, 8월달에 주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생기부 마무리 과정, 그리고 자소서 작성. 이게 지금 2023학년도에 대학을 입학할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자소서가 있는 해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소서를 소개를 드리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에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해야 되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있는데, 이 수능 공부법 및 월별, 각 달별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차 소개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두에 저를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말을 위에 적어놨습니다. 먼저 과목 선택으로 나를 드러내자. 즉, 제가 잘하고 제가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생활 기록부를 꾸며나갔고, 그런 과목 선택이 제 합격 비결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내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고3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기간은 수능도 있고 학생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마무리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특 역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가 입시의 핵심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저게 자소서만으로 핫불이 갈린다 이런 말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워딩은 전혀 아니고요. 자소서 역시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갈 때 처음 보게 되는 팜플렛처럼 나를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제가 6개의 대학 어디를 냈고 1차, 2차 결과들을 쭉 적어놨는데,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를 이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가톨릭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는 예비 40번대를 받고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전형 자체는 1.04라는 어떤 정량적인 숫자로 판단이 되는 거고, 제 내신을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는 1.08의 내신이었기 때문에 이 전형은 합격이 불가능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서류와 자소서, 면접 등이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가 되는 전형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3개의 키워드, 과목 선택으로 나를 드러내자, 세특은 내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시험이다, 그리고 자소서가 입시의 핵심이다. 이 3가지를 위주로 이번 강의를 풀어나갈 예정인데, 일단 이 3가지, 제가 과목 선택, 그리고 세특, 자소서를 강조해서 교과 내신 자체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은 여전히 교과 내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교과 내신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워딩을 지어놨는데, 교과 내신 중에서 어떤 교과, 그리고 어떻게 교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내신 관리를 제가 3년간 했는지를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말을 해놨는데, 대구 내의 다른 타 학교, 그리고 본인의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소인수 과정 등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부터 비교과까지 안 중요한 과목은 없다. 이건 역시 뒤에서 제가 강조할 내용이라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과 내신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 말인데요.
저는 서울대 기준 전교과 내신 1.07, 타학교 기준 1.08의 내신 성적으로 3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 학기별 내신 분포도인데 뭐 크게 상승 곡선도 없고 하향 곡선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1.08, 1.12, 1.1, 1.0, 1.05 이런 정량적인 내신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는 정성적인 그런 내신 평가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원점수 이런 지표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내신 등급만큼 중요한 것이 과목별 원점수와 등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 면접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등급만 맞추는 즉 모든 과목이 1등급이지만 원점수나 아니면 평균 표준 편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만 맞추는 공부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내신이 부족한 과목 혹시나 실수를 해서 2등급을 받았거나 3등급을 받은 과목에 대한 혜택은 꼭 보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토대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서울대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2등급을 3년간 받았던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한국사, 2학년 2학기 때 화학,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통합사회 이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 과목들 원점수를 보시면 저게 아깝게 2등급을 받은 과목들이라서 원점수가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1등급의 컷, 1등급 컷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이제 대학 측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아서 큰 질문 및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과목의 원점수가 3년간 100점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심과 동시에 추가 질문이 나오면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99점인데 아깝게 2등급이다. 아니면 94점인데 아깝게 3등급이다. 이런 것에 실망하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요. 항상 모든 시험, 모든 수행평가에 최선을 다하면서 원점수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고 그리고 등급 컷, 자신이 등급에서 뭐 등급 문을 닫았다, 문을 연다 소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수시 전형은 내신만 보고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즉 교과 전형이라는 예외적인 그런 전형을 제외하고는 1.07이 붙고 1.08이 떨어지는 그런 전형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1.08이 붙고 1.5가 떨어지는 그런 전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실 때 꼭 자신의 내신 점수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등급보다는 원점수 그리고 과목별 성취도 ABC가 나오는 그런 진로 과목들의 성취도를 위주로 내신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교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의 핵심, 공동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 공동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주창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수강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입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봐서 이 공동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현행 교육과정의 큰 핵심이라고 저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들었던 과목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레이블된 과목들은 실제로 제가 서울대학교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과목들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너는 1학년 때 통합과학만 배우고 어떻게 고급 생명과학을 이해할 수 있었니? 라든지 3학년 때는 수능이나 내신 등에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사회과제 연구까지 들을 생각을 했니?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셨고 저는 이런 식의 질문이 어떤 교과목에 대한 열의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어떤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두 과목 외에도 자소서의 고급 과목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2학년 때 제가 들었던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 등의 과목을 자소서에 활용을 했고 이는 제가 뒤에 제 자소서를 말씀드릴 때 그 구조화된 그런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교육과정 선택 방법은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교실 온다시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들이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저 두 개 아래에 제가 명시해 놓은 두 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신과 병행이 가능할까요? 즉 공동교육과정을 하면서 학업 부담이 늘고 내신 성적에 자칫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교육과정을 선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요게 전혀 영향이 없고 공동교육과정과 내신이 별개라고 말씀드리긴 힘든 게 공동교육과정도 어느 정도의 과제가 있고 수업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면서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교육과정 대부분의 이런 교과 외 교육과정의 선생님들께서는 내신 3주 전에 수업을 멈춰 주십니다. 내신에 집중을 하고 다시 내신이 끝난 뒤에 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생이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2학년 때 고급 수학, 고급 물리, 고급 화학 등을 들을 때는 이 내용들에 대한 전혀 일면식조차 없을 때 이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했고 실제로 이 과목들을 들으면서도 전공 서적을 가지고 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누구나 이 과목을 선행하거나 먼저 보고 들어오는 학생 없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뭐 똑같이 어려운 내용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교육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교과 외 과정을 듣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 공동교육 과정을 크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로 선택 과목부터 비교과 과목까지 안 중요한 과목은 없다. 요 레이블 아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과목들은 1에서 9등급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고 실제로 굉장히 치열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과제 연구,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 기간 전날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뭐 1시간 공부하고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는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또는 시험을 안 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 또는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리에 입각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인데 비교과 과목의 점수가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서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과목들이나 아니면 과제 연구 아니면 제2외국어 이런 과목의 세특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은 이런 과목의 세특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목의 세특이 굉장히 빈약하기 마련인데 이런 과목의 세특까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학생은 나는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밑에 저 도표들은 뭐냐 하면 제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엮어갔던 과정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영어 1시간에 좌식 생활의 위험성, 계속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좌식 생활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영어 기사를 읽고 뭐 토론을 하고 실제로 좌식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조사 및 레포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제연구 시간에 3D 프린터, 저희 학교의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디스크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진행한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시간에 저희 반 학생들끼리 스트레칭을 만들어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계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과학과제 연구와 체육, 하늘색으로 표시된 두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1시간에는 저런 발표를 할 수 있지만 과학과제 연구와 체육까지 저렇게 연계를 시키진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활동들을 연계를 시켜 나간 것이 제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는 꼭 교과,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비교과까지 챙기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특 작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세특과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웬만하면 제가 좀 강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특과 자소서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특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세특은 당연히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요약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강점이 있는 과목,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은 독서나 논문 등을 세특에 활용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목별 세특 말고도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수상, 학급 임원 등까지도 챙기기인데, 요거는 이제 2023년, 2024년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차차 없어지는 추세라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강의를 예비 고3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 키워드라는 게 뭔지 이거를 겨울방학에 생각을 해보고, 굳이 지금 자소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소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구조화 정도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특은 1500바이트라는 건데요.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세특이 500자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1500바이트라는 바이트 수 자체가 500자를 좀 뛰어넘습니다. 600자 정도 되는데 500자 정도 쓰고 많은 학생들도 있고, 또 비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를 다 채우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무조건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자면, 일단 이거는 매뉴얼처럼 세특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인데,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말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제 세특 몇 개를 한번 뒤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시켜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에서 수업 중에 본인이 느꼈던 의문점이나 아니면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과학 과제 연구라면 본인이 수업 시간에 구상했던 실험, 제2외국어라면 본인이 수업 시간에 제2외국어로 했던 발표, 이런 것들에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된 독서와 논문 등의 추가 자료를 통한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뒤에 제 세특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신만의 결론이나 이런 심화 탐구,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것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자면, 이게 제 고급 물리 세특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에 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강점이 있는 과목은 논문과 독서를 세특에 활용하라는 점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논문과 독서를 활용했다는 점을 최대한 수업 시간에 발표 내의 과정에서 녹여낸다면 선생님께서 용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준으로 제가 이 발표를 이어나가 보자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며 강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해소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곧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인체 모형에 접목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 호기심이나 접목 같은 단어들을 선생님께서 사용을 해주시면서, 통상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좋다는 단어들이 세특에 잘 녹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과 독서를 활용한 과정은 아래 세특에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발표 과정과 그리고 발표 이후에 자기 평가서에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은 장시간의 자식 생활에 의한 디스크 질환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라는 내용에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형외과 의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장시간의 자식 생활에 의한 디스크 질환, 그리고 경추 각도에 따라 거북목 질환이 얼마나 악화되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Measurement of Intradiscal Pressure이라는 논문을 읽었고, 보건의학 계열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을 참고하였는데, 저 논문과 독서가 저렇게 세특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세특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을 선생님께서 관찰하시고 써주신 내용인데요. 핫멜트와 오픈소스로 제작한 3D 모델에 아두이노 센서를 설치하고 거북목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선생님께서 관찰을 하시고, 특히 제가 발표 과정에서 고급 수학에서 배운, 그리고 물리2에서 학습한 그런 벡터의 합성을 응용해서 그 디스크별 하중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들을 벡터합하는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제 전공과 관련된 탐구임에도 물리와 수학 같은
이런 내용을 융합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금상첨화, 가장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이 측정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나오는데, 스스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추 전만 모델의 디스크의 위험도가 가장 높고 스마트폰 사용 시의 경추 각도를 조사해서 장시간 사용을 경계하는 발표로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세특, 그리고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학년 때는 1학기까지 모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생기부가 마무리가 되고 특히 자소서 작성, 그리고 수능 준비, 6월 모의고사 등 많은 시험, 그리고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율이나 진로 동아리, 봉사 같은 활동들이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제가 자율 세특에서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면접관과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 그리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보자면, 저는 3년간 학급 반장을 했기 때문에 학급 반장으로서 간식 품목 결정과 같은 작은 일도 그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결정하는 등 리더의 자질을 보임, 이라는 문구를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 실제로도 주기적으로 학급 회의를 했고 학급 회의에서 친구들의 안건을 받아서 3학년 때는 제가 기프터 챌린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기프터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밑에 글에 있으니까 소개를 생략을 하는데, 마니또 챌린지처럼 이제 언택트 사회 속에서 다음 사람에게 감사한 말을 상자 속에 적어서 이제 돌리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이 챌린지를 통해서 마스크를 계속 모았고, 모아진 마스크를 이제 교내 그 공유함에 비치를 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이걸 자소서에 녹여냈고, 실제로 면접관도 여기에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셔서 면접관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제 수상, 리더십, 봉사, 독서, 그리고 생기부 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것들도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얼마나 양적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최소 이 정도는 하면은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바로미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사견을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년부터 한 학년에 한 개로 제한이 됐고, 저는 경시대회, 그리고 독서토론, 동아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제 반장이나 학생회장 같은 그런 덕목인데, 저는 3년간 학급반장을 했지만 실제로 3년 내내 학급반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내신과 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수행평가,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인데, 이것 역시 이제 점점 교내 봉사 위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어떤 한 군데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인데요.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서 5월에 개학을 했고, 실제로 3, 4월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위시로 거의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서할 시간이 많았고 개인 탐구할 시간이 많아서 그때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는 정상 등교가 되고, 정상 등교가 될 시에는 고등학생으로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에서 3학년 동안 독서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5학기 합쳐서 한 80권 정도면 많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10권 정도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이 말을 해줬는데, 실제로도 그 정도 독서면 많이 양저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떻게 독서를 활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활용법은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도 제시를 해놨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생기부 양, 저거는 과목 선택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어떻게 보면 결과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세특에 최선을 다하고 3학년 때까지의 활동들이 누적되면 꽤 다른 학생과의 차이가 부각될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비 고3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예비 고3 겨울방학에 보통 뭘 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후배들께서 많이 묻는데, 그때 저는
자소서를 쓸까요? 아니면 뭐 자소서 초안을 잡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소서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1, 2학년 때까지 썼던 생활기록부, 선생님께서 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로드맵, 키워드를 한번 거기서 뽑아내보고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3 때 자기가 어떤 발표, 어떤 수업 시간의 내용을 관심을 갖고 발표를 하면 되는지를 먼저 구상해봐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는데 이건 제 자소서에서 어떤 키워드로 자소서를 풀어나갔는지를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밑에 구조화를 잠깐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 위에 세 줄이 제가 자소서 1번 항목에 썼던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다양한 학문에 대한 도전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면 통합의 힘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냅니다. 고급 과목을 수강하며 만든 데이터를 모델링이라는 실로 꿰어보며 학문 간 융합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제 자소서 첫 문단에 작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델링과 통합의 힘, 과목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1, 2, 3학년 활동을 저렇게 1번에 단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정보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질병 전파 경로를 모델링했던 간단한 탐구부터 시작해서 2학년 고급 물리 때 근육 모형을 탐구했던 거, 3학년 때 선수들 부상 확률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탐구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고, 모델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글을 좀 요약을 해냈고, 엄청난 글솜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나름 짜임새 있게 써내려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여러분께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1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자소서 2번, 3번에 했던 활용했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보통 자소서 2번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경험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고1 때 동아리 영자신문 편집장으로서 조리 실무사님을 인터뷰하는 과정, 그리고 앞서 자율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 기프터 챌린지로 저는 그 상자를 받고 나서 조리 실무사 분들께 그 상자와 마스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과정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동아리 때 소모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화 모형을 농아인 친구들과 함께 제작했던 과정도 자소서에 녹여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본인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자소서 곳곳에, 그리고 본인의 면접 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 있다고 넘겼던 그 독서 활용 방법들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건데요.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저는 이걸 1학년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 독서 또는 진로에 관한 도서 읽기를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분들께서 쓰신 책도 많이 읽었고, 직접적으로 제 학업,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줬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2, 3학년 때 그런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두 개는 보통 고2, 고3 때 탐구를 하면서 도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통 소개할 때 말하는 건데, 고급 과목을 들으면서 접하게 되는 전공 서적이나 아니면 탐구 주제와 관련된 도서들을 세특이나 자기평가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라는 거고요. 가장 밑에는 독서와 연계된 후속 활동, 독서를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독특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녹여낸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읽고 변한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탐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독서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독서 칸 자체가 축소가 된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게 독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책을 읽고 본인이 고등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을 마찬가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각 월별로 제가 고3 때 했던 거,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지만 아쉬웠고 후회돼서 꼭 이제 2023학년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고3 학생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좋겠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1, 2월 달에 해야 될 것들은
3학년 때의 내신 과목 몇 과목이 남진 않을 겁니다. 보통 뭐 국어나 한국사, 영어 뭐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과목들이 남아 있을 텐데 이런 내신 과목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월 학교 입학 전까지 수능 특강을 풀기, 이건 이제 3월 2일 전까지 풀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능 특강이 보통 2월 중이나 2월 말에 나오는데 제가 이 말을 적어 놓은 이유는 제가 수능 특강을 2월 학교 입학 전까지 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수능 특강을 막상 풀려고 하니까 내신도 있고 뭐 3월 모의고사도 당장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3에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꼭 예비 고3 학생들은 최대한 수능 특강을 많이 풀고 학교에 3월 2일 개학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2학년 때까지의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세특을 정리하고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때 어떤 발표를 할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및 과학 선택 과목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셨을 거고, 국어 역시 뭐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이 있는데 선택 과목을 정하셨을 거예요. 물론 뒤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정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꼭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수학 개념은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개념을 다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역시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면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꼭 겨울방학에 하고 학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3에서 6월 동안은 수능 준비도 있고 뭐 자소서도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고2 때처럼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6월 모의고사 때 멘탈을 관리하라는 말인데, 고3 첫 3월 모의고사 평가한 6월 모의고사 이제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월 모의고사도 있어요. 아무래도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준비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평가원 시험인데 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부담을 느끼게 되면 뒤에 따라올 기말고사, 자소서 작성 과정, 그리고 뭐 생기부 마무리 과정부터 시작해서 9월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한번 멘탈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3학년 때만큼은 과목이 적다고 막 그 과목 수에 비례해서 내신 기간을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짧게 잡지 말고, 뭐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내신 공부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학년 때까지의 모든 세특 확인하고, 그럼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 마무리되니까 좀 바쁘게 발표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하면서 다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3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7, 8월 달인데 고등학교 전형, 자신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지 마음속에는 있겠지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진학사 어플라이어나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소가 필요한 학과의 경우에는 자소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 학과가 있다면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소서 작성에 집중을 하시고, 뭐 수능 공부와 자소서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때는 자소서 작성을 한 열흘 정도 잡아놓고 자소서 작성에 완전 뭐 열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합불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저는 뭐 자소서 자체를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면접 때 갔을 때는 제 면접 20분은 대부분 자소서에 제가 적어놓은 항목 위주로 진행을 했어서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자소서가 뭐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합불 여부에 영향은 미치겠구나, 자소서 작성이 글을 얼마나 유리하게 쓰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소서에 쓰느냐가 면접의 양상, 뭐 면접 경향을 좌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문구를 처음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개성을 살린 키워드, 아까 겨울방학에 잡아놓으라고 했던 그 키워드를 한 학기 동안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수능 준비와 면접 준비 병행하기, 저는 8월 말부터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때가 고3 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소서도 아직 확실히 마무리가 덜 됐고 원서 접수도 덜 됐는데 수능도 이제 뭐 100일, 200일 뭐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막 중첩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인데 이때를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9에서 11월 기간입니다. 이때는 면접 준비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과목을 정해서 공부하기라는 건데, 저거는 이제 수시에
뭐 집중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 실제로는 수능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9월 달에 자소서 작성과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요. 9월 중순쯤에 끝나는데, 이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면 모두가 다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근데 9월 모의고사 성적이 9월 20일쯤에 나오는데, 이 전후로 수능 공부에 슬럼프가 발생합니다. 이제 수시 원서도 접수를 했고,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도 쳤고, 이제 고3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끝나가면서 이제 좀 어떤 슬럼프라고 하나? 어떤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꼭 수능 과목을 뭐 최저 과목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계획표를 쓰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능 후에는 각 학교별로 면접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면접들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원하시는 학교에 꼭 진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3 때 생활 습관을 그냥 4가지로 정리했는데 똑같습니다. 뭐 승공 시간 몇 시간 이런 거는 저는 뭐 딱히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정도? 그냥 고3 1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지키지 못해서 적어놓은 건데, 저는 이제 그날 공부량을 다 지키지 못하면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새벽 1시 이전에는 꼭 잤으면 좋겠고,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하루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순 공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는 학원이나 인강에 얽매이는 그런 공부 말고 혼자 좀 다지고 혼자 좀 예습 복습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제 뭐 바람을 담아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풀까? 이 풀만한 취미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위안이 돼요. 입시 생활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 운동이 있다면 운동, 뭐 게임, 이런 것들을 시간을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당하되,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시간을 할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노력해서 지금까지 뭐 고2 때까지 또는 뭐 고2 학생들이라면 고1 때까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입학생 아카데미 강연을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